안녕하세요. 공중공중 정은지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뉴질랜드에 있고요. 오늘 입국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착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원래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에 오게 된 계기가 되게 체계적이지는 않았어요. 어느 개발자들이 하듯이 이제 모니터를 보려다 보면서 코드를 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치고 있다가 제가 창가 쪽 자리를 앉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고가 많아진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문득 코드를 치다가 나 여기 있고 싶었던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는 순간이 정말 한순간에 든다고 하잖아요. 그랬습니다. 집에 가던 그 길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른 주에 친구들한테 이제 말을 하고 다녔어요. 갑자기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제 뭐 친구들은 당연하게도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그렇구나. 어차피 회사도 이직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직보다도 다른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 좋을 시기구나 하고 바로 워킹홀리데이를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저를 가장 괴롭혔던 단어가 제너럴리스트라는 단어였어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회사에는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저를 보기에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었던 거죠.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냐? 라고 하면 물론 그러면 좋겠다만 제가 저를 봤을 때 제가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그 모습은 하나를 뚜렷하게 파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하나를 뚜렷하게 파기 전에 여러 개를 이렇게 발을 걸쳐놓고 이것저것 해보는 제 모습에 되게 만족을 많이 했어요. 이제까지. 제 나이가 지금 26살인데 지금 당장 어떤 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고 싶냐라고 하기에는 제 기준에는 아직 그게 이른 나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다양한 것을 해보고자 환경을 바꾸자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자를 하면 이직을 하고 커리어를 쌓아서 계속 나아가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니니까 지금부터 커리어를 쌓으면은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바라는 저의 모습은 10년 개발자라는 타이틀을 얻었을 때 정말 행복할까? 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아니었어요. 제가 워킹홀리데이에 오기 전에 친구랑 얘기했던 주제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30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3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앞자리 수가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뭐 34이다 그러면 40이 되었을 때 라고 가정을 하고 저라면은 이제 30이 되었을 때 10억 갖고 있기 아니면은 언어를 10개 할 줄 알기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뭘 가지고 싶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 후자거든요. 물론 30이 되었을 때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이 가치로 10억을 벌 수 있잖아요. 이 돈으로도 언어를 10개 배울 수 있을까? 하면은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더 소통하고 문화를 배우는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좀 나이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처럼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좋은 시즌은 없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보통 언제 가냐면 20대 끝물에 진짜 많이 가요. 29, 30에 진짜 많이 가요. 그 뜻은 사람들이 그때 후회를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올 수도 있겠죠. 뭐 워킹홀리데이에 가서 개발자를 그럼 안 할 거냐? 라고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왕이면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여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미러브로 나와 있는 거를 리스트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모임이 있어서 봤는데 사람이 50명 정도 온다 그러고 뭐 70명짜리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가는 게 선뜻 가고 싶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데를 가면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사실 누군가하고 괜찮은 얘기를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수정예로 모여있는 모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회식할 때도 좀 사람들이 적은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다른 사람 말 듣기에 바쁘지 이렇게 끼어들면서 말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는 남들처럼 키위잡하고 체리피커 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과일을 좋아하고 제가 또 육체적으로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부모님께서 식당 일을 하셨을 때 언제부터 시작했더라?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계속 했거든요. 중학생 때는 잠깐 쉬기는 했지만 그러면은 거의 대충 10년인데 짬바가 사실 뭐 초등학생 때는 뭐 거의 안 했고 이제 고등학생 때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은 몸이 너무 힘들고 냄새도 많이 배고 하니까 싫은 점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면은 그때 몸을 움직여서 얻는 텐션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일을 하면 좋은 점은 성격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말하는 것도 바뀌고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어른들하고 얘기하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요. 어른들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혼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물병으로 먹을까? 어른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만 하셔도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이게 아버지 성격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확실히 그때부터 많이 대하기가 나아진 것 같아요. 창문을 닫아야 되나?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저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을 대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 누군가 제 도움을 받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그 사람의 일이 무언가 잘 풀릴 때 그때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있다 보면 아마 서비스업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워홀 가시는 분들이 카페 일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저는 조금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기서 하는 거는 영어를 쓰는 거니까 조금 더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제일 해보고 싶은 거는 공사장 가서 보수하는 일을 배워보고 싶어요. 제가 잘할 것 같거든요. 제가 워킹홀리데이에 온 이유를 조금 더 깊숙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올해 24년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사는 게 되게 똑같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7시에 나가서 8시에 도착하고 퇴근 5시에 하고 집에 6시에 도착하고 밥 먹고 조금 쉬거나 집안일 해서 8시에 크로스핏 가고 8시에 수업하면 9시 10분쯤 끝나고 좀 달리기 하거나 운동하고 샤워하고 집에 오면 10시 반 그리고 잠들 때까지 1시간 반 동안 뭐 책 읽거나 글 쓰거나 뭐 영어 공부하거나 기타 뭐 다른 일들을 되게 많이 복합적으로 하긴 했어요. 그런 패턴을 유지를 하면서 제가 성장한 면도 있었지만 이런 패턴을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1년 더 연장돼도 괜찮은가? 그럼 3년이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가 했을 때 똑같이 살기 싫다가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제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되게 낯간지러워해요. 무슨 뭐 그런 걸 얘기해. 그냥 뭐 살다 보면 행복한 거지 뭐. 그냥 지금 행복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대수롭게 넘기시는 분들도 있고 뭐 행복하지 않으니까 술을 마시는 거야.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사소한 거에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사실 대부분은 행복해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죠? 행복하다고 자주 말씀해 주셨던 분들은 저희 부모님이 아주 제일 만족을 많이 하고 계셨고 안타깝게도 20, 30대는 없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운 사람들 근처에 간다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바뀔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행복하시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뉴질랜드를 고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상 부모님하고 자주 연락을 해야 돼서 시차가 우리나라하고 적은 곳을 골랐습니다. 제일 시차가 적은 곳은 호주랑 뉴질랜드인데요. 호주는 1시간 차이 나고 뉴질랜드는 3시간 차이 납니다. 근데 호주는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이미 많이 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뉴질랜드를 골랐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여기 올 때 찾아보니까 지금 썸머타임 때 적용 중이어서 시차는 4시간 차이가 납니다. 저는 1년을 꽉 채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안 맞으면 빨리 가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바로 한국으로 가고 싶은 건 아니고 저는 저랑 잘 맞는 나라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로 사는데 너무 빡빡하다. 그러면은 뭐 호주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동남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한테 맞는 나라를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다른 데에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 뭐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고 하기 조금 그런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직장을 구하기 편한 데가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살고 그랬는데 저는 원래 시골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상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뭐 문화라고 해야 되나? 유흥거리도 있었고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도 있는 점도 있었고 크로스핏도 배웠고 다양한 장점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만큼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제가 느끼는 서울은 화가 정말 많은 도시거든요. 사람들이 다 예민해서 지하철 보면 아실 때는 여기가 이렇게 막 나 주름 맞네. 여기 이렇게 찡그려져 있는 상태로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평상시에도 화내는 소리가 자주 들려요. 근데 저는 이게 예민한 거죠. 그런 만큼 웃는 소리에도 되게 예민해서 옆에서 웃잖아요. 똑같이 웃고 옆에서 울면 똑같이 울어요. 그래서 거의 감정 복사 붙여넣기 기계여가지고 주위에 조금 더 밝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물론 개개인마다의 분위기와 그리고 성격과 그리고 감정들이 있겠지만 사실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나 영향을 잘 받는 게 사람이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히 얘기를 드리네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고 싶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공사장 일을 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어떤 잡을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보이는 만큼 꿈을 꾼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즐겨보고 있는 블로거가 있는데 그분들이 커플로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로 오셨는데 여기서 잡을 구할 때 공사 관련된 쪽에서 보수하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도 되게 잘하시고 남성분도 잘하셔가지고 그런 점에서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해보고 싶다는 꿈을 꿨습니다. 만약 다른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잡이 아니고 뭐 다른 거를 뭘 해보고 싶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드랍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사실은 정기 결제를 좀 해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크로스핏을 안 하면 운동을 안 하거든요.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헬스를 했었는데 수영도 해보고 근데 혼자 하면은 숨이 이렇게 껄떡껄떡껄떡 할 때가 오잖아요. 막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딱 치고 이제 빡 해야지 이제 체력이 느는 건데 혼자 하면은 이렇게 딱 칠 만큼 해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체력이 안 길러집니다. 세 번째는 여름이니까 수영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겨울이 되면 스키를 꼭 타보고 싶고요. 또 뭐가 있지? 아, 다섯 번째. 남섬에 네비스 스윙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위에서 떨어지는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꼭 타봐야 됩니다. 심장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타봐야 돼요. 엄마가 이걸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도 이걸 안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나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거야. 나머지는 하이킹 하는 거나 다른 기타 액티비티 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여기가 오클랜드거든요. 오클랜드보다는 남섬 쪽이 액티비티 하기가 더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내려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빨리 정해야 되는 게 제가 이걸 숙소를 일주일치를 해놨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일단 살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워홀러 분들은 3일에서 뭐 5일 안에 숙소를 구해가지고 플랫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영국식 발음에서 왔대요. 신기하죠? 그 플랫을 구하는데 여기가 살만한 데인지도 판단이 되지 않았는데 그 방을 구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지? 무작정 살아보는 게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굳이 여기서 살아야 되나? 밑에서 먼저 살아보고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확실한 거는 밑에 쪽보단 여기가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는 더 많다는 건 사실이에요. 아, 고민되네. 어렵습니다. 뭔가 결정을 하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저의 목표는 이 영상을 편집을 하고 내일 올리고 좀 돌아다니면서 도서관을 많이 가볼 예정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도서관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뭐랄까, 거기를 가면은 되게 위로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 있어도 괜찮아.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영상 며칠 이내 올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